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최근 건재한 활약을 펼친 베테랑 수비수 벤 데이비스와의 계약을 1년 연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적인 스포츠 웹진 디 애슬레틱의 토트넘 담당 기자 잭 핏브룩 기자가 유럽 현지 시간으로 11월 27일에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데이비스 선수의 계약 안에도 1년 연장 옵션이 존재하는데요. 토트넘 구단 측에서 최근 활약에 고무되어 이 조항 발동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도 안에는 벤 데이비스와 더불어서 손흥민 선수의 1년 연장 옵션도 함께 발동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팬들의 관심도 증폭되고 있습니다. 데이비스의 계약 조건과 더불어 손흥민 선수의 거취에 대한 영국 현지에 엇갈리고 있는 또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는 최신 보도 상황 총정리하고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11월 28일 바로 몇 시간 전에 알려지고 있는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잭 핏브룩 기자가 토트넘이 벤 데이비스의 계약 연장 옵션 발동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쓴 기사 내용인데요. 먼저 본문 살펴보겠습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벤 데이비스의 계약에 있는 옵션을 발동해 다음 시즌에도 이 웨일스 출신 수비수 데이비스를 클럽에 잔류시킬 계획입니다. 데이비스는 이번 시즌을 끝으로 토트넘에서의 11번째 시즌 계약이 만료되지만 토트넘은 2025-2026 시즌에도 그를 붙잡을 계획입니다. 올해 31살인 벤 데이비스는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이 부임했던 2014년 여름 스완지 시티에서 토트넘으로 입단해 현재 토트넘 선수단 중 최장수 선수입니다. 벤 데이비스가 활약하는 기간 동안 5번째 토트넘 감독으로 부임한 엔지 포스테코글루는 올 시즌 데이비스를 6번이나 선발 선수로 기용했는데요. 데스티니 우도기를 대신해서 레프트백을 맡았고 최근에는 부상을 당한 미키 반더벤과 크리스티안 로메로를 대신해 센터백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데이비스는 안토니오 콘테가 감독으로 있던 2022년 여름에 3년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그의 절친한 친구이자 토트넘의 주장인 손흥민 선수와 마찬가지로 데이비스도 이번 시즌을 끝으로 계약이 만료되는 상황입니다. 토트넘은 두 선수 모두 다음 시즌에도 이 베테랑 선수들을 토트넘에 잔류시킬 수 있는 옵션을 발동할 계획입니다. 이 마지막 문장에 보시면 두 선수 모두에 대해서 잔류를 시키겠다. 다음 시즌에도 이 두 선수를 중심축으로 팀을 운영하겠다라고 보도한 것입니다. 사실 벤 데이비스의 토트넘에서의 입지는 항상 안정적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 풀백으로 뛰기에는 속도나 공격력, 센터백으로 뛰기에는 높이가 아쉽긴 했으나 이 두 역할을 모두 맡아볼 수 있는 선수로서 포체티노 감독이 3백과 4백을 오가는 축구를 할 때 분명한 장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콘테 감독이 3백을 썼을 때 왼쪽 센터백으로 기용하면서 마침내 커리어에서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주기 시작했고 그를 바탕으로 콘테 감독의 명확한 플랜 A에 포함이 되면서 2022년 여름에 장기 계약을 맺었던 그 계약이 이제 끝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콘테 감독이 떠난 이후 4백으로 구축하고 어린 선수들, 빠른 선수들, 피지컬이 좋은 선수들 위주로 리빌딩을 하는 과정에는 결국 데이비스가 이 기존 계약이 끝나면 자유계약 상태가 되더라도 다른 팀으로 떠나게 될 것이다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최근에 이 많은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의 젊은 선수들이 운동량 문제와 또 체력의 문제를 겪으면서 또 경험의 문제까지 동시에 겪으면서 부상 이탈이라든지 또 이런 벤 데이비스와 같은 안정적인 선수의 존재감이 필요해지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는 과정 속에 벤 데이비스가 자신에게 주어진 출전 기회에서 정말 뛰어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이런 새로운 연장 계약 옵션 발동으로 이어지는 상황인 것이죠. 사실 벤 데이비스 입장에서는 FA 상태가 되어서 다른 팀으로 떠나는 상황이 개인적인 조건이나 혹은 개인적인 팀의 출전 시간 등에 있어서는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벤 데이비스가 토트넘을 떠난다고 했을 때는 토트넘보다 아랫단계의 팀, 최소한 유럽 대항전 진출권이 아니라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중하위권 팀으로 갈 거라는 관측이 많았기 때문에 팀에 대한 애정도 있고 또 그런 팀으로 갔을 때도 실제로 벤 데이비스가 고액 연봉을 보장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봤을 때 손흥민 선수와 달리 벤 데이비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연봉 수준을 유지하면서 또 유럽 대항전에 노릴 수 있는 그런 토트넘에 남는 것은 나쁘지 않은 옵션 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벤 데이비스에 대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토트넘 내부의 모든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고 있다라는 내부 반응도 잭 핏브룩 기자가 소개했는데요. 비록 데이비스가 더 이상 토트넘에서 자동적인 선발 1순위 선수는 아니지만 많은 이들의 높은 평가,
우도기만큼의 피지컬 파워는 없지만 필요할 때 레프트백을 분명히 맡아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최근에 특히 센터백으로 뛰었을 때 완벽한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심지어 로우 블록 상태라든지 커버 플레이가 아니라 아예 내려서서 경기를 운영하고 막아서는 수비 조율 역할은 반더벤보다도 더 뛰어나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맨시티 원정 경기에서 특히 라두 드라구신과 더불어서 무실점 수비를 이끄는 과정에서는 드라구신이 이제 높이를 맡아주고 데이비스가 커버를 맡아줬을 때 그 조합이 어찌 보면 정말 반더벤과 로메로가 모두 부상으로 빠졌지만 그 둘이 그립지 않을 정도라는 평가까지 나왔고 내지는 어떻게 보면은 뭐 속도나 피지컬 능력은 로메로가 뛰어나지만 로메로보다도 데이비스가 후방 조율 능력은 더 뛰어난 거 아니냐, 빌드업 능력은 만만치 않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게다가 이 경기뿐만이 아니라 지난달에 있었던 카라바오컵 16강에서도 맨시티를 이길 때 로메로가 부상으로 빠지게 됐을 때 들어가서 꽤 안정적으로 리드를 지키는 데 있어서 크게 역할을 했었고요. 또 사실은 전술적으로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원하는 풀백은 인버티드로 들어오기 때문에 속도, 사이드 플레이가 아주 필요하지도 않고 또 기본적으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센터백으로 뛸 때도 높은 곳에서 빌드업하고 또 미드필드처럼 공을 다루는 것을 원하다 보니까 실제로 콘테 감독 시절에도 3백의 왼쪽 센터백으로 뛰면서 어떻게 보면 본인이 했던 역할들, 한 명의 수비수가 뒤를 더 커버하면서 그 상황에서 본인이 위아래로 오르내리면서 하는 플레이들, 이런 것들이 데이비스의 장점인데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11월 3일에 에스턴 빌라를 이길 때 2대1로 승리했던 그 결정적인 골을 데이비스가 전진 수비를 하면서 잘라내고 그러면서 와킨스의 공을 빼앗아내면서 솔란키의 골이 이어졌던 과정은 데이비스의 가치를 또 전술적인 능력을 확실하게 보여줬던 면이기도 한데요. 뭐 결국에는 뭐 10년 넘게 토트넘에 남으면서 항상 주전은 아니었지만 항상 필요한 선수, 많은 경기를 치르면서 로테이션 자원으로서 데이비스만큼 묵묵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플레이해줄 수 있는 백업장을 찾기도 쉽지 않다는 점에 있어서는 남길 이유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경기력 저하의 우려가 있긴 했지만 올 시즌 이 출전 경기에서 그 우려를 털어내기도 했고 또 워낙 많은 토트넘의 베테랑 선수들이 팀을 떠난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까지도 어떻게 보면 지금 떠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좀 크게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손흥민 선수가 떠날 경우에 특히 벤 데이비스가 남는 것은 중요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라도 먼저 벤 데이비스의 연장 옵션을 발동해서 팀이 어리고 새롭게 리빌딩하는 과정에서 전통과 정신과 철학을 좀 뿌리내려줄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라커룸에 필요한데 그 선수를 일단 데이비스를 잡아놓겠다라는 결정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토트넘은 기본적으로 절친 사이이기도 하고 또 함께 정말 팀을 이끌어가고 있고 올 시즌에도 중심적인 고참 역할을 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와 데이비스를 함께 데려가는 것, 함께 1년 더 뛰게 하는 것이 목표이긴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떠날 경우에 더더욱 이 문제가 크게 데이비스까지 없다면은 팀의 그런 질서의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비스가 최근 본인의 활약도 활약이지만 손흥민 선수가 떠날 가능성까지 합쳐져서 이 계약이 조금은 조기에 발동될 수 있고 혹은 이 발동이 손흥민 선수 개인에게도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도 볼 수 있겠죠. 데이비스의 커리어를 정리한 내용들을 보면 특히 포체티노 감독이 부임했던 2014년 여름에 합류해서 손흥민 선수보다 1년 먼저 왔잖아요. 정말 토트넘의 현역 선수 중에 가장 오랜 기간 뛰고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사실은 2025년 여름에 떠난다고 했을 때 손흥민 선수가 1년 연장 옵션으로 남게 될 경우 데이비스와 활동 기간이 같아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번 연장 옵션 발동으로 실질적으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물론 1년 연장 옵션이 발동된 이후에도 그 뒤에 시즌이 끝나는 시점에도 토트넘이 추가적인 단연 계약을 제시할 수도 있겠지만 그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데이비스보다 토트넘의 커리어를 더 오래 가져가게 될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 새로운 세대의 선수들로 팀을 바꿔가는 과정 속에 기존 선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면서 데이비스와 손흥민 모두 훌륭한 선수들이다. 사람으로서 훌륭하다. 그리고 이 축구 클럽 토트넘이 어떤 팀인지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선수들인데 새로 합류했던 베리바리나 그레이가 대표적이겠죠. 18살의 선수들이 라커룸 1군 팀에 합류를 했을 때 가장 먼저 인사를 건네는 선수가 아마 소니와 벤일 것이다. 그들은 환상적인 선수라는 것뿐 아니라 뛰어난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들이 오랫동안 뛴 것, 그 오랫동안 뛰었다는 기간 자체가 아니라 그동안 제공했던 그 활약과 헌신만으로도 그들이 이런 높은 평가를 받고 또 이런 인정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 선수를 남기고 싶은 의지가 명확한 상황이고 데이비스에 대해서도 최근에 그 확신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디애슬레틱은 이제 손흥민과 데이비스가 다음 시즌에도 이 서비스를 계속 할 예정이다라고 썼어요.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정입니다. 데이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 예정이 곧 공식화되겠지만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데요. 우선 벤 데이비스의 커리어를 정리해드리면 1993년 4월 24일생으로 손흥민 선수보다 토트넘 커리어는 길지만 나이는 한 살 어리죠. 하지만 이 정도 나이 차이는 뭐 유럽 내에서는 거의 친구 사이로 이제 편안하게 정말 지내는 그런 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게 이 선수가 웨일스 출신으로서 웨일스 최고의 명문 구단인 스완지 시티 유스팀에서 성장을 하다가 덴마크 클럽 비보리로 잠깐 유스 시절에 임대를 다녀와서 그 뒤에 다시 스완지 팀에서 유스팀에 본인의 입지를 다지고 나서 18세, 21세 이하 팀을 거쳐서 1군 선수가 됐는데 그렇게 1군 선수가 됐을 때 미하엘 라우드롭 감독이 팀을 지휘하면서 리그컵, 지금은 카라바오컵이지만 그때는 캐피탈 원컵을 불렸는데 그 대회에서 우승할 때 한국 대표 미드필드인 기성용 선수와도 함께 뛰면서 친분을 맺었던 바가 있거든요. 즉 기성용 선수와도 잘 지냈고 그 뒤에 본인이 2014년에 토트넘으로 이적했을 때 손흥민 선수와도 또 굉장히 잘 지내면서 한국 축구와도 인연이 길게 이어지고 있는 선수인데요. 2014년 여름에 스완지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할 때는 어리기도 했었고 또 본인의 가치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 당시 이적료가 1265만 파운드, 현재 환율 기준으로는 223억 원인데 이 정도면 충분히 토트넘도 믿고 투자를 한 겁니다. 이 선수의 커리어를 보면 웨일스의 연령별 대표팀을 모두 거쳤고 또 웨일스 대표 선수로 현재 89경기를 뛰었고 지금도 대표 선수 주장으로 활약을 할 정도로 웨일스 역사상 최고의 수비수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선수의 특징은 오래도록 왼쪽 풀백과 센터백을 모두 겸할 수 있는 축구 지능이 뛰어난 왼발잡이 센터백, 왼발잡이 수비수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사실은 어릴 때는 체구를 봤을 때도 속도감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왼쪽 풀백, 윙백, 왼쪽에서의 공격을 또 풀어갈 수 있는 선수로서 활약을 했지만 아무래도 이 속도의 문제가 아주 빠른 편이라거나 또 왼쪽 측면의 드리블 돌파 능력은 조금 다른 윙어 출신 풀백들에 비해서 떨어지다 보니까 센터백을 겸했었고 또 웨일스 대표팀이 3백과 4백을 혼용하는 과정 속에 수비 안정감을 가진 그런 수비의 진행이 뛰어난 선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센터백으로도 많이 뛰었습니다. 그래도 커리어 전체를 봤을 때는 레프트백으로 294경기를 뛰면서 6득점 19도움으로 가장 풍부한 활약, 가장 많은 경기를 소화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 피지컬적인 속도의 면이 더욱더 드러나게 되면서 센터백으로의 출전 빈도가 늘어나고 있고 센터백으로 89경기를 뛰면서 4득점 3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완지 시티에서 2012-13 시즌에는 분명히 이제 프리미어리그 37경기를 뛰면서 확고한 주전으로 뛰었고 스완지 시티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한 과정에는 확실히 스완지 시티의 주전 선수로서 활약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죠. 2012-13 시즌에 스완지에서 프리미어리그 37경기 거의 모든 경기를 뛰었고요. 2013-14 시즌에도 34경기를 뛰면서 또 2득점 1도움으로 득점력까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토트넘으로 이적했을 때는 사실 보결 자원, 로테이션 자원으로 합류를 했거든요. 리그 14경기를 뛰었는데 그 뒤의 기록을 보더라도 사실 한 시즌에 30경기 이상을 리그에서 출전했던 것은 콘테 체제에서 마침내 3백을 쓰면서 주전으로 자리를 잡았던 2022-2023 시즌 한 번뿐이에요. 그 전에도 이제 콘테 감독이 중도 부임했던 2021-2022 시즌에 29경기를 뛴 게 한 시즌 토트넘에서 리그 최다 출전 2위에 해당하는 시즌이었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17경기를 뛰었고 또 올 시즌에는 리그 선발 출전이 2차례밖에 없지만 점점 이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토트넘의 센터백들의 부상 이슈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는 것, 우도기도 다치고 있다는 것이고요. 웨일스 대표팀에서도 사실은 레프트백과 센터백을 오갈 정도로 이 두 자리를 자유롭게 편안하게 오갈 수가 있어요. 또 유로파리그를 참가하면서 유로파리그에서 토트넘이 현재 왼쪽 측면 자원으로서 우도기만을 등록한 상황이잖아요. 스펜스를 왼쪽으로 이동시켜서 프리시즌부터 활용을 했고 실제 경기에서도 투입을 하고 있지만 명단 등록을 하지 못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유로파리그에서는 데이비스가 왼쪽 풀백을 맡아서 처음에 이제 풀 경기를 소화를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부상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아치그레이가 그 자리를 맡고 센터백 자리에 벤 데이비스가 뛰고 있는 상황. 그리고 말씀드린 이 리그 경기는 에스턴 빌라전 교체 출전에서도 좋은 활약을 펼쳤고 맨시티전 지난 주말 경기 풀타임 활약하면서도 팀이 4골을 넣고 크게 이기는 과정에 명확한 역할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갈라타사라의 원정을 제외하면은 올 시즌 카라바오컵이나 또 리그나 유로파리그 모두 포함해서 웨일스 대표팀 경기를 포함해서도 데이비스가 뛴 경기는 토트넘이 지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도 주목할 만하다고 볼 수 있겠죠. 1년 연장 옵션이 발동될 예정인 가운데 벤 데이비스의 연봉은 토트넘 선수단 중에 10위에 해당합니다. 주급 8만 파운드로 약 1억 4천만 원 정도의 주급을 받고 있고 연봉으로 따지면 420만 파운드로 한 75억 원 정도 되거든요.
벤 데이비스가 2022년에 콘테 체제에서 확실하게 자리를 잡으면서 3년 연장 계약을 추가로 맺었을 때 종전 연봉이었던 310만 파운드에서 420만 파운드로 110만 파운드가량의 연봉을 올려줬어요. 55억에서 75억으로 20억가량을 올린 거니까 나이가 점차 들어가고 있고 전성기 나이로 향하는 과정 속에 조금 신뢰를 줬던 계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현재 나이 시점에는 연봉 인상을 하는 새로운 계약을 제시하기는 토트넘 입장에서도 좀 부담스럽고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프리미어리그 팀들, 유럽 팀들이 30대를 넘어선 선수에게는 장기 계약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일단 기존 조건을 유지해 주면서 옵션으로 1년을 더 보내고 그 다음 2026년 여름에 어떻게 새로운 선수를 살지 데이비스를 어떻게 거치를 정할지 그거를 이제 판단할 것 같은데 데이비스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이 1년 연장 옵션 발동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손흥민 선수는 그렇지 않거든요. 나이가 한 살 더 어린 것도 있지만 현재 영향력과 또 많은 팀들이 손흥민 선수를 원할 수 있는 부분들 또 손흥민 선수 개인이 커리어에서 원하는 우승이라든지 챔피언스리그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지금 영국 내 언론의 분위기는 두 가지로 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를 강하게 또 애정하고 있는 토트넘 팬미디어가 조금은 의도적으로 이런 보도를 낸다고 생각을 해요. 그들의 관측은 구단이 손흥민 선수를 이렇게 내보낼 리가 없다. 연장 옵션을 발동하는 것은 다음 시즌에 예산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챔피언스리그에 나갈지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구단도 어느 정도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연장 옵션을 발동해 놓고 시즌이 끝날 무렵에 팀의 성적과 재정 상황을 보고 단연 계약을 결국에 제시를 할 것이다. 조금 기다려달라는 의미로 연장 옵션을 발동해 놓는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영국의 일반 매체들은 연결되고 있는 선수들이 많잖아요. 첼시로 임대된 맨유의 제이든 산초가 계약 만료가 이번 시즌이 끝나면 1년밖에 안 남고 맨시티에서 주전 경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잭 그릴리시도 계약 만료가 1년밖에 안 남는 상황이 되고 이번 시즌이 끝날 경우에 그런데 두 선수 모두 잉글랜드 대표 선수로서 조금은 커리어가 꺾였다 보니까 토트넘에서는 나이가 좀 더 어리고 또 잉글랜드 대표 선수인 이 두 선수를 손흥민 선수가 떠나갈 경우 왼쪽 팀의 주전 선수로서 좀 기용하고 싶은 의지가 좀 있어 보이거든요. 이 얘기가 아니땡 꼴뚜기에 연기가 나기가 어려워요. 다만 이 선수들도 토트넘으로 온다면은 연봉이라든지 또 팀이 어떤 대회에 나가는지 유럽 대항전의 진출 여부를 꼼꼼히 살펴볼 텐데 여기에 내년 1월에 선수 등록이 가능한 양민혁 선수의 존재, 한국, 아시아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한 명의 새로운 스타가 온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토트넘이 연장 옵션을 발동하려고 움직이는 것은 추후에 새로운 계약을 제시하기보다는 이를 바탕으로 다른 선수, 그릴리시나 산초를 영입하는 과정에 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 조달하기 위한 상황이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가깝다, 현실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와 관계를 제대로 또 좋게 마무리하고 여론을 정말 유지하기 위해서는 구단의 실력도 실력이지만 크게 봤을 때 구단의 무형의 가치도 생각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일단 토트넘이 올 시즌 어떤 대회에서 우승을 할 수 있을지 여부가 손흥민 선수에게 가장 중요하고 또 그 결과로 다음 시즌에 어떤 예산이 편성될지도 토트넘의 입장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11월 29일 금요일 새벽 5시에 킥오프할 유로파리그 5차전 AS 로마와의 홈경기 결과는 그래서 또 중요한데요. 손흥민 선수가 이 경기에 출전이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토트넘과 로마의 경기 이후엔 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또 다가올 1월 이적 시장을 앞두고 또 어떤 토트넘과 관련된 손흥민 선수와 관련된 이적 시장의 소문이 나올지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현지의 최신 보도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팩트체크, 독점 정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